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후가 혹독해서 농사를 짓기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땅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그 땅이 가진 원래의 장점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본을 생각해 봅시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장점 중 하나로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는 일본처럼 사계절을 갖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름임에도 한국의 가을처럼 선선한 기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겨울이 한국의 봄이나 가을처럼 따뜻하거나 심지어 여름처럼 덥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계절이 변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 시기에 맞는 제철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절마다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철 음식을 선택하면 고민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철 식재료를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같은 재료를 활용해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배추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김치로 담가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추찌개, 배추찜 같은 요리로도 즐길 수 있죠. 단순한 채소 한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음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이러한 창의력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으며 이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김치나 불고기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음식 조리 방식 자체가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대하구이입니다. 여러분, 대하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 대형 새우로 보통찜, 구이, 튀김, 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소금구이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대하구이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 굵은 소금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대하를 올려 구우면 끝입니다. 새우가 붉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껍질을 벗겨 먹으면 되죠. 하지만 이런 조리 방식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새우는 그릴에 굽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처럼 소금 위에서 직접 굽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금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 요리가 당연히 엄청 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기를 망설이지만 한 입 먹어본 후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맛에 놀라곤 하죠. 소금이 단순히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조절해 주어 새우가 더욱 쫄깃하고 깊은 맛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한국인은 이 특별한 조리법을 통해 대하, 본연의 맛을 극대화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도 결국 한국식 대하구이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하는 쪄서 먹든 튀겨 먹든 구워 먹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소금구이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식감과 감칠맛이 있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하구이가 그리운 사람들은 일반 새우를 이용해 소금구이를 해 먹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인의 음식 창의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은 맵고 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음식이 더 짜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물 요리가 간간하면서도 국물 자체가 짠 경우가 많아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왜 한국 음식이 유독 짜고 맵다는 이미지가 강할까요? 어쩌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강한 양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맵고 짠 것이 아니라 조리법과 양념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와 함께 대하구이를 먹으러 갔다가 소금구이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입 맛본 후에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오히려 이제까지 먹어본 새우 요리 중 최고라고 감탄했다고 하죠. 이런 반응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낯선 외국인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일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한식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한 대하구이는 그중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우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리법과 숨겨진 매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의 창의적인 사고와 오랜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함께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류의 뿌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